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32분 막 달리고 있죠. 지금 신인규 기자, 잘생긴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요? 예. 예. 지금 다음 주에 드디어 바르셀로나 스페인이죠.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열립니다. 뭐 미국에서 열리는 CES보다는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행사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행사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첫 번째 이슈 갖고 왔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CES가 MWC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또 MWC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데 그건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전 세계 2,400여 개 기업들이 이번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에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 5G 이후 또 연결성 AI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요. 우리 기업들도 165곳이 참여합니다. 최근에 지금 알려진 얘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통신기업 CEO들이 MWC를 찾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번 자리는 그냥 기술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을 비롯한 IT주의 협업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신뿐 아니라 기술주 투자자분들이 따라가야 될 트렌드가 공개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얘기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뭐 간다는 얘기 있었는데 확정 안 된 모양이네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게 MWC 올해 행사의 주제, 화두가 뭡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뭐 현대차 얘기도 들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통신업계의 주목도가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AI 여기에 다 맞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AI를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기도 AI입니다. 이번에 그 기조연설자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딥마인드의 CEO입니다. 디미스 헤사비스 CEO가 기조연설 나서고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랑 이 PC업체 대래 최고 경영자 마이클 델도 이제 참석을 합니다. 연단에 서는데 그러니까 이번 MWC에는 일단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올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PC업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구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챗 GPT라든가 요새 특히나 뭐 문장을 AI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바꿔주는 소라 같은 생성형 AI가 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관련해서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화두로 던져질 전망입니다. 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MW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방금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 주목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키워드에 달아놨는데 왜 MWC가 CES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봐야 되나?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CES에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로 화웨이라든지 주요 중국 기업 참석 안 하고 있는데 MWC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IT 기업들이랑 격차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올 수가 있는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번 MWC에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참석을 많이 합니다. 300곳 가까이 참여를 하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를 넘어서는 5.5G 이 기술, 통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신제품과 이 연말에 공개했었던 이 전기차 실물을 이번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레노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투명 디스플레이 이게 적용된 노트북 같은 것들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뭐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또 중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관성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공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관심은 많으시죠? 자, 이번 주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조금 나왔죠. 일단 네. 성적부터 볼까요? 일단 어제 상장했던 K웨더라는 기업 있죠. 이 날씨뿐만 아니라 날씨와 관련된 기후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따상 이상을 했습니다. 137%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두 배는 꽤 뛰긴 했네요. 관련해서 이 공모주 열풍들 어쨌든 계속해서 더블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상장할 기업들도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코셈과 E8 이 청약 경쟁률 당시 2,000 넘었던 코셈과 E8가 지금 상장하고 있으니 오늘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예, 2배 이상은 뛰었지만 뭐 따따상은 못 하겠죠. 지금 뭐 제가 확언할 수는 분위기로는. 없지만 최근 분위기 어떻게 될지 봐야 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 IPO 대여가 아직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공모주가 따따상을 못했다고 해서 흥행이 안 되느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APR 같은 경우가 다음 주인 27일 상장을 하는데 관심 많았던 기업이죠. 많습니다. 이때 한 주에 25만 원. 한 주에 25만 원이고 네. 이번에는 따따상에 대한 기대가 사실 한꺼번에 이 청약이 있었던 4가지 종목 중에 가장 높았던 게 이 APR인데
생애 처음으로 청약자 통계를 봤더니 처음으로 이 청약에 참여하신 분이 30만 명이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던 기업입니다. 아까 25만 원이 공모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공모가 현재 현행법상 4배 오르게 되면 당일 팔면은 75만 원을 주당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 열풍이 아직까지는 이어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대다수가 한 주도 못 받았죠. 거의 뭐 맞습니다. 개인들은 균등 배정에 그게 있죠. 예. 네, 거의 뭐 3억 원 가까이를 넣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던 공모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주 열풍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모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 들어가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볼만한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KNR 시스템의 이 청약 일정이 있거든요. 일반 청약 일정이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KNR 시스템은 이 유압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납품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희망 공모가가 9,000원에서 11,000원이었는데 확정 공모가가 이번에도 공모가 상단을 넘어설지 이걸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다음 주인 27일에 이 27일까지 체외 진단 기업 오상헬스케어가 수요 예측 진행하고요. 사실 오상헬스케어는 IPO 전에 한번 상장 폐지됐던 기업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IPO가 그동안 부진했는데 최근에 이 공모주 흥행과 맞물려서 이번엔 다를지 좀 살펴볼 만한 기업이고 2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입성을 노리는 이 증시 문을 두드리는 자동차 부품 기업 사면도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네, 수요 예측하면 이제 뭐 3월에 이제 공모주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공모주 열기가 뭐 한풀 꺾였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곤 있는데 지금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어쨌든 상장 당일에는 괜찮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 자체를 보면 약간은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을 APR이 어떻게 바꿔낼지 한번 봐야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상장됐던 이 스펙제 상장사가 7곳이 됩니다. 어제 K웨이더까지 포함해서 이 상장 당일 종가 이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사실 좋지 못하겠죠. 최근에 원전 부양 이슈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 우진엔텍 제외한 나머지 상장주들은 공모주들은 상장일 종가 대비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상장일 종가 대비 하락률이 지금 현재 50%에 근접을 했고요. 지난달 말 상장했던 현대임스는 39%, 포스뱅크는 20% 이상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시장 자체가 이 공모주에 대한 과열 이런 게 좀 있는 거는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장일 주가가 하루 만에 4배 오르는 따따상은 사실 청약에 성공한 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어떤 분이 팔았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어떤 분은 샀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따따상 현상은 역으로 말하면은 전문기관들이 산정한 공모가가 하루 만에 실제 주가 0.25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슈는 요즘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큰 맞습니다. 밸류업.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 지금 밸류업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이슈 ETF 연기금 이런 걸 써놨단 말이죠. 요게 왜 저런 걸 왜 써놨습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은 뭐 거래소가 뭐 지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외국인 자금도 늘어나고 있고 연기금이라든지 이 자산 운용사에서도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26일 날 나오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자산운용업계도 얘기를 보니까 삼성액티브 운용 같은 경우가 최근에 1호 밸류업 ETF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27일 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최근에 위탁사 선정할 때 뭐 성장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가치 투자형 위탁사를 선정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 공제회와 같은 추가적인 기관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합류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된 상장지수 펀드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연기금도 이쪽에 관련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관련 종목들 주가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많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정부가 이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력한 안들만 살펴보면 일단 정부가 공시를 조금 더 강화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PBR에 관련해서 이 ROE라든가 이런 거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지 PBR이 낮은 기업들은 이거를 의무화하는 이런 방안들은 지금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래소를 통해서 이 일본식의 이 저PBR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최근에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이 가칭인데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재 뭐 지수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을 둘지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이 PBR 같은 핵심 투자 지표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지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들의 얘기들이 나오면 증시에는 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련한 신규 지수를 거래소가 만들면 요거를 추종하는 ETF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금이 또 투입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밸류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어떻게 탄력을 받을지,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게 지금 관심인데 지금 일본 증시 니케이 225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었거든요. 자, 옆 일본의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식의 벤치마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나오는 안들도 일본이 했던 것들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시작했던 일본식 부양 프로그램이 올해까지 성공을 거뒀으니 세부적으로 거기서 저PBR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이끌어냈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터디를 미리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해 3월 말에 정확하게 3월 31일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 보고서들 보면은 일본의 저PBR 주들에 대한 성과는 이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첫 달 이후 그리고 3개월까지 가장 효과가 높았고요. 저PBR 주 자체 효과는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된 지 6개월 정도까지는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호재들이 일본에는 있었기 때문에 엔저라든가 이 경제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일본 밸류업 성과가 사실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중소업주는 사실 좀 소외가 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들을 보일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엔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도 맞물려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많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